제가 인터뷰 채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터뷰 채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도 터졌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사고 터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아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게 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이 사고라는 건. 그죠? 물론 이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어. 이걸 골라내는 15가지 여러분들에게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만약에 이 중에 반 이상이 해당된다. 50% 이상이 해당된다면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에 요점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요한 언어 습관을 찾았어요. 말에 요점이 없이 말을 빙빙 돌리다가요, 제가 A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에 요점이 없어요. 계속 요점이 없다가 제가 A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맞아, A 다시야. 그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했던 말들을 A 다시, B 다시, C 다시 제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D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뭐예요? 내가 했던 말들을 계속 맴돌면서 요점이 없이 맴돌다가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D라는 결론에 가져간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D를 나한테 추천을 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했던 말들 기반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요점이 애초에 없으면 나도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말에 요점이 없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만 들어도 벌써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걸 물어볼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너 알지 뭐 이런 식이야. 우리는 이런 거 다 알잖아. 아니 왜 우리야? 우리라고 그래. 우리는 이런 거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난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만 나 잠깐 그거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잠깐만 나 그런 말 나는 모르는 말인데 이거 나 잠깐만 이렇게 멈추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려운 단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모르는 말인 거야. 내가 모르는 말.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뭔가 자존심 때문에라든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어린애처럼 물어봐라. 어려운 게 다 풀릴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조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헛소문. 이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그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때도 있죠. 그냥 친구 사이라면은 크로스 체크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알게 되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거야. 했던 말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래. 사실은 이런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그러고 보니까 헛소문이던데? 아니야. 사실은 이런 말이야. 이 두 개가 컴보거든요. 이 두 개가 컨비네이션이에요. 이 두 개가 만약에 연타로 터진다. 헛소문 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애들, 여기서 오히려 덜 위험한 애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사실은 오해야가 아니라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거짓말해서. 거짓말이었어. 아예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덜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엮으려고 그러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이 4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유형이에요. 5번은 이런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섭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연관된 사람들을 B, C, D 간의 역학관계를 이 사람이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걸 있잖아요. 그 다음 C한테도 얘기하고 D한테도 얘기하고 E한테도 얘기하고 F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도 서로 말이 맞아. 너무 고수야, 5번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건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책감이 들잖아. 뒷담 까는 것 같잖아. 아니, 우리가 체크하는데 왜 뒷담 까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 자체가 뭐예요? 불편한 사람인 거야. 왜 체크해야 되는 말을 해? 본인한테 물어보기 미안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땡땡한테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6번째, 말을 끊는다. 뭐예요? 말이라는 거는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끊어. 아자자자 막 하면서 뭐 우리끼리 그런 말 해 막 이러면서 그거 야 제발 쟤 저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말 끊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 말을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게 한 거였어. 그 말을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그래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 말을 내가 못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였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끊고 자기 말만 해. 끊고 자기 말만 해. 근데 그 사람이랑 만약에 거래 관계가 있다? 너무 조심해야 돼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름만 말 못할 뿐이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 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말을 할 게 아닌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쓰려던 키보드에서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분야에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이 분야 더 전문가야. 나 잘 알아. 근데 나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 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판단이 되는 경우죠. 그 7번은 내가 이미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내가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얘가 잘 모르는 분야까지도 이렇게 확신 차서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오히려 좀 덜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나를 과장되게 칭찬.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를 너무 칭찬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나를 칭찬하지? 내가 고래인 줄 아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니까. 이런 부분.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칭찬해주는 사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9번이랑 컨비네이션을 이룹니다. 9번 뭐예요? 현실에 대해 과하게 비판적이야. 무슨 얘기예요? 나를 과장되게 칭찬하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답이야. 저를 부추기는 거야. 막 너가 정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의 결과로 내가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얘가 하자 그런 건데 내가 앞에 서 있어. 내가 나를 과장되게 칭찬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돈을 다루잖아요. 돈을 다루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지금도 하루에 한두 명씩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 3-4명 정도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요. 10번째입니다. 말이 자주 바뀐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한 말이랑 얘한테 한 말이랑 나한테 한 말이랑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할 때 전에 A한테 했던 얘기를 나한테 또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세월이 지날수록 말이 안 맞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있대요. 에르고딕성이라는 게 있대. 에르고딕시티. 이게 뭐냐면 빈도가 높아지면 결국에 가지고 있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을 이기려면 시간을 끌고 가면 됩니다. 시간을 끌고 가고 뭐 해야 돼요? 기록해놔야 돼. 글 써야 돼요. 왜냐면 기억력으로는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거 다른 애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기록.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록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거래 관계가 엮일 것 같으면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11번째입니다. 아는 사람을 많이 말합니다. 이건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아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는 사람이 어떤 재벌의 자제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라든지 뮤추얼, 상호 간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어떤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죠. 아는 사람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자랑을 해요. 쓸데없는 자랑. 이거 뭐예요? 신뢰성. 어디서 통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허세죠, 허세. 이것 때문에 요거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무형적인 것 같은데 신뢰라는 거는요, 돈이에요, 돈. 뭐 금 인출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뢰가 돈이라는 게 뭐냐면 신뢰가 올라가면은 낮아지는 게 있어요. 신뢰에 대한 비용이 낮아져요. 신뢰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 게 뭐예요? 계약서가 얇아진다. 야, 우리 사이에 그것까지 써야 되냐? 이런 거야. 어느 순간 반말을 쓰는 사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거절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거예요. 진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 댓글에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저한테. 그래서 재산 인증하면 믿는다. 다 인증해요. 진짜 사고 칠 사람들이 인증해. 사고 안 친 사람이 인증 안 해요. 오히려 인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뭐냐면 일단 월급은 그래도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이걸 누가 인증을 한다는 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예요. 어떤 사람이 뭐 세금 완납 증명, 부가세 납부 증명 이거를 누가 들고 다니잖아? 이거 들고 다니는 놈들이 사기꾼이에요. 이거를 누가 들고 다녀? 갑자기 무슨 사업 얘기를 나랑 하다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보니까 부가세 완납 증명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왜? 이번 상반기에만 부가세 이만큼 냈어요. 부가세라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 더 속아. 비용 빼고 남은 거에서 내는 거예요. 영업이익에 추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내가 볼 수 있거든.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건데? 묻지도 않았는데 인증이 돼? 저 작년에 세금만 얼마 냈어요. 근데 세금 얼마 낸 거 내가 들고 있어. 아니 그거를 말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 그 말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야.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라 어쩌다 나온 말인데 인증하면은 그건 더 미친놈이고.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인증해줘 이런 애들은 사기 당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애들이에요. 사기 당하려고. 그죠? 누가 그걸 들고 다녀요? 그죠? 묻지도 않았는데 인증하는 사람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14번째,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명확해진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너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손을 잡게 돼.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가 보이는 사람, 내가 어떤 수가 보이는 상태가 됐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서 도움을 함부로 청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다? 그 사람이 위험한 거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포기했어. 전부 다 포기했어. 근데 어떤 사람 된다 그래.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지. 왜냐면 모든 성공한 스토리에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하는 우리가 많은 영화를 봤잖아요. 내 인생은 영화랑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랑 같이 빠져. 왜? 그런 얘기 있죠. 독수리 오형제. 형이 날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혀왔어. 그냥 그 상황 되거나. 15번째입니다.
특별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내 친구들 다 받은 제안. 특별한 제안이야. 나한테만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였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제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레벨에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제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돈 번 투자. 제가 돈 번 투자와 날린 투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요, 사는 과정이 고달퍼요. 날린 투자는요, 사는 과정이 대접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건물 사러 갔어요. 근데 건물주가 미친놈이야. 안 팔아, 안 팔아. 이래. 아이, 그럴까 꺼지던지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떤 거를 시장 가격보다 어떤 걸 싸게 판다, 싸게 산다는 거는 절대로 그 과정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아이씨, 내가 이거 그냥 더러워서 그냥 안 사야지.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돈이 없어? 저 사람이랑 나랑 다시 미팅 잡지 마세요.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 지나고 보면 기회였어. 근데 반대로 딱 갔는데 뭐 이렇게 쫙 진수성찬 깔려있고 와인도 막 비싼 거 돼 있고 무슨 뭐 샤또 모시기 막 이런 거 까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그런데 막 계약서 나와. 사는 과정에서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황금을 똥에 빠져 있어도 다 주술라 그래. 근데 어떤 똥은 황금 은박지 같은 황금박지로 쌓여져 있다니까. 잡아보면 물컹한 거요. 그게 이거예요. 특별한 제안.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 뭔가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얻는 거 말고 힘든 거 말고 특별한 거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다 아니었어. 이 특별한 이거를 내가 드디어 만났네. 그게 그냥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반 이상이 지금 이 15개 중에 반 이상 8개 이상이 이게 내가 해당이 된다. 이러면 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에 요점이 없다. 두 번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 세 번째, 헛소문 뿌리고 다닌다. 네 번째, 사실은 이렇다는 말을 많이 한다. 다섯 번째, 연락 올 건데 그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섯 번째, 말을 함부로 끊고 말할 기회를 안 준다. 일곱 번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치려고 한다. 여덟 번째, 나를 너무 칭찬해. 아홉 번째, 현실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야. 열 번째, 말이 자주 바뀌어요. 11번째, 뮤추얼인 사람, 서로 아는 그 중간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해. 12번째,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고요. 13번째, 안 물어봤는데 인증하고. 14번째,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한다는 거. 15번째, 마치 나한테 특별한 기회인 양 행동한다는 거. 이 15가지 중에 반 이상이 넘어간다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